ETF 투자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ETF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진행 순서는요, ETF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ETF를 선별하는 기준과 2022년 기대되는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ET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MTS나 HTS에서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하고, 은행, 보험, 펀드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대신 운용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모두 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Exchange Traded Fund, 앞글자를 따서 ETF입니다. Exchange는 거래소를 뜻하고, Traded는 거래되는, Fund는 펀드를 뜻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를 풀이한 게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코스피, 코스닥 등의 지수 또는 금원유 채권 등 특정한 자산의 가격 또는 삼성그룹주, 현대그룹주 등 특정한 그룹의 주식을 묶어서 파생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ETF입니다. 기초자산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쓰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은 풀어봤고 ETF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용이한 점, 보수가 싼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펀드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TF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지닌 투자 상품입니다. MTS, HTS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싸고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자 코덱스 200의 구성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코덱스 200이라고 검색하면 코덱스 200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ETF 분석 탭으로 이동해서 하단으로 내려보면 CU당 구성 종목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현대모비스, LG전자, 크래프톤, 넷마블, SK, LG 많은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ETF 종가 기준 38,625원에 이렇게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홀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거래되는 ETF를 매수하면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상품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타이거 200, KB스타 200 등 비슷한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ETF 상품명 앞에 영어로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아리랑 등은 브랜드 이름입니다.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1위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3위 KB자산운용의 KB스타, 4위 한국투신운용의 킨덱스가 있습니다. 브랜드명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추종지수입니다.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고, 코덱스 코스닥 150은 코스닥 지수를 추종합니다. 상품명 뒤에 H 또는 TR이라고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H는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ETF가 환해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위험을 극복하고자 환율을 픽스하는 것을 뜻합니다. TR이라고 붙은 건 분배금으로 나오는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분배금이란 주식의 배당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ETF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종지수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초자산이라고도 합니다. ETF는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세트로 구성된 게 ETF인데요. 코스피 종목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할지, 코스닥 종목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ETF 상품명을 살펴보면 추종하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의 ETF의 추종 지수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이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KRX뿐 아니라 헬스케어, 반도체, 배당주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적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유동성이 있는 ETF를 선택해야 될 이유입니다. ETF는 주관하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코덱스와 타이거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증권사를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이나 익숙함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운용 보수입니다. ETF는 운용 보수가 반영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운용 보수는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추적 오차와 괴리율입니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과 주가가 다른 이유는 추적 오차와 괴리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동일한 비율로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성 종목에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종하는 실제 지수와 담고 있는 종목의 차이를 추적 오차라고 합니다. 추적 오차가 크다는 말은 추종 지수와 실제 구성 종목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운용사의 운용 능력이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추종 지수를 그대로 ETF에 담았는데도 주가가 실제 지수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주 ETF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10%, 나머지 그룹주를 90% 편입하여 운용하는 ETF라면 삼성전자의 지수가 폭등을 하더라도 ETF 지수는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는 반드시 기초자산과 그 편입 비중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 모든 ETF는 기준 가격인 NAV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NAV는 기준 가격이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시장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괴리율입니다. ETF 가격이 NAV보다 낮으면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NAV보다 높으면 매도세 증가로 NAV에 근접할 때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2022년 유망 ETF와 구성 종목, 거래대금, 운영보수, 추적오차, 괴리율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죠. 메타버스 관련 ETF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덱스 K 메타버스입니다. 앞에 코덱스가 붙은 걸로 보아서 삼성자산운용의 메타버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붙은 액티브도 중요한데요. ETF는 크게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뉩니다. 패시브 ETF는 적극적인 리밸런싱이 없고 다소 수비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코스피 200, S&P 500 등의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리밸런싱이 필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용 보수도 적습니다. 반대로 액티브 ETF들은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걸 넘어서서 운용사가 직접 개입합니다. 종목을 선별하고 상품에 포함시키죠. 이유는 당연히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 달성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 보수는 0.5%이고 상품 설명을 보면 FN가이드에서 산출 발표하는 FN가이드 K 메타버스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N가이드 K 메타버스 지수가 기초 지수가 되는 겁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 괴리율이 얼마인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월 11일 전일 기준으로 0.1%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도 보겠습니다. 모든 구성 종목을 볼 필요는 없고 탑10이나 아니면 구성 비중이 높은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는 하이브,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아프리카 TV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거래량도 살펴보겠습니다. 174만 주에서 292만 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205억 원에서 376억 원, 약 27%가량 늘었네요. 11월 한 달 평균이 377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ETF는 타이거 FN 메타버스입니다. ETF 분석 탭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총 보수가 0.45%입니다. 코덱스 메타버스에 비해 0.05% 저렴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운용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고 상품 설명을 보면 FN 가이드 메타버스 테마를 기초지수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 추이를 보겠습니다. 계리율이 0.06%입니다. 코덱스 메타버스와 비교해 0.04%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계리율을 살펴보면 0.02%에서 0.17%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와 큰 차이는 없네요. 구성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위직 스튜디오, JYP 엔터, YG 엔터, LG 이노텍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메타버스는 게임주의 비중이 높은데 타이거 메타버스는 엔터, 영상 콘텐츠 비중이 높습니다. 월간 평균 거래 대금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11월 거래 대금, 평균 거래 대금이 281억 원이네요. 정리해보면 코덱스 메타버스는 게임주가 중심이 되고 타이거 메타버스는 엔터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종목을 구성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거래 금액은 타이거 메타버스가 더 많았지만 코덱스 메타버스의 거래량이 급증하며 현재는 약 97억 원가량 더 많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놓친 추적 오차율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종합정보 탭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면 추적 오차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메타버스 추적 오차율은 11월 11일 기준 15.04%입니다. 타이거 메타버스는 11월 11일 기준 0.08%입니다. 추적 오차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코덱스 메타버스가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품 설명으로 와서요. 코덱스 메타버스 ETF는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초과 성과를 위해서는 지수랑 똑같이 종목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추적 오차율이 높다고 꼭 안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투자 팁을 드리면 시장의 흐름과 연동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패시브, 위험 부담은 있으나 더 큰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액티브 ETF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월 둘째 주 산업 분석 시리즈에서 소개한 수소 관련 ETF를 소개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수소 ETF에 접근할 때도 기노업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KB스타 FN 수소경제 테마입니다. 11월 11일 기준 계리율은 0.02% 플러스이고 추적 오차율은 0.61%입니다. 분석 탭으로 이동해서 보면 운용사는 KB자산운용이고 총 보수는 0.45%입니다. 최근 수소 섹터가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으면서 소외받으면서 지수 대비 조금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FN가이드 수소경제 테마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한다고 하고요. 계리율은 아까 살펴봤듯이 0.02% 지금 플러스 상태입니다. 구성 종목 살펴보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 현대제철, 한온시스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역시나 많이 감소했습니다. 21년 1월 29일 1월달쯤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고 현재는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약 32억 원 정도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고 다음 ETF는 하나로 FN 전기 N 수소차 살펴보겠습니다. 순자산 가치 나부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계리율은
11월 11일 기준 플러스 0.01%이고 추적 오차율은 0.45%입니다. 운용사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이고 총 보수는 0.45%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수익률이 좋지 않고요. 상품 설명 확인하면 FN 가이드 전기엔 수소차를 기초지수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성 종목 살펴보면 기아, 현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두산퓨어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1월 평균 7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개의 수소 ETF는 현재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조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KB스타 수소 ETF는 수소경제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종목을, 하나로 FN 전기엔 수소차 ETF는 전기엔 수소차 섹터의 종목을 담고 있으며 기초 지수도 다릅니다. 괴리율은 서로 비슷하나 거래량에서 KB스타 수소 ETF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 ETF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입니다. 주요 구성자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괴리율과 추적 오차율도 보겠습니다. 11월 11일 기준 괴리율은 마이너스 0.51%, 추적 오차율은 0.36%입니다. ETF 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이고 보수는 0.45%입니다. 상대 수익률 살펴보면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수명은 FN가이드 2차전지 산업지수입니다. 11월 평균 거래량은 385만 주이고 거래대금은 898억 원입니다. 지난 1월 564만 주 고점 이후 하락 전환했고 7월 반등에 성공하고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주요 구성자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SK이노베이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와 큰 차이는 없네요. 괴리율과 추적 오차는 마이너스 0.32%, 0.58%입니다.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운용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고 11월 평균 거래량은 234만 주, 거래대금은 539억 원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보다 작네요. 마지막은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입니다. 기초지수는 솔액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이고 글로벌 기업 중 리튬 채굴이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해당 사업에서 현재 및 향후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최대 40종목까지 편입합니다. 뒤에 합성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는 장외 파생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겠습니다. 합성 상품이기 때문에 장외 파생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해외 상장, ETF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미국 운용사인 글로벌 X의 리튬 앤 배터리 ETF도 포함되어 있네요. 내려보면 한국 기업인 삼성 SDI, LNF, 일진 머티리얼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최고의 금융 상품이라는 별명을 가진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